알려드립니다. 저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했던 에피소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끝까지 동영상 보시면 정정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보험 박쌤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 않았는데요. 메디케어와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지난주는 부득이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유튜브도 게을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목 해외 거주와 메디케어 저 한국 갑니다. 어쩌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보험 박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쌤이고요. 저는 애리조나에 거주하면서 메디케어나 의료보험, 생명보험, 사람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을 도와드리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그리고 메릴랜드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와 그리고 해외 거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역이민과 장기 한국 체류, 그리고 메디케어와 그에 따른 벌금, 장기 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역이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메디케어를 가입한다?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다? 에 대한 생각 한번 나눠보고요. 어떻게 이용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Q&A 세션 만들어서 퀘스천 앤 앤서에 대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디케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제 메디케어를 받은과 동시에 은퇴를 하면 역이민을 생각하는데 혹은 장기 체류를 생각하는데 박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들 듣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대답을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라던가 혹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큰맘 먹고 또 같이 배워보자는 목적으로 이 수업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두 종류입니다. 내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갈 거예요, 선생님. 혹은 한국 은퇴에 장기 체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재밌게 얘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나는 연어인가? 귀소 본능. 말도 편하고 먹는 것, 특히 의료 서비스 최고입니다. 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이고 내가 미국에서 일만 아주 그냥 일만 잔뜩 하다가 그냥 돈만 버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한국으로 장기 체류하러 가야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아이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여기 있고 내 삶의 터전은 미국에서 계속 진행하지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장기적인 해외여행 한국으로 선물 주고 싶다. 라는 분들 계십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세 이상이 되셔서 이 메디케어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잠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셔서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한국에서 하든 심지어 멕시코에서 하든 다른 나라에 가시더라도 이 파트 A 특별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예 없겠죠? 그렇다면 이 파트 B 의료보험입니다. 이 파트 B 의료보험은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은 한 달에 174불 70센트를 내는데요. 물론 인컴이 많으면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 소득이 13만 불 미만 혹은 부부 소득 20만 6천 불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이 174불 70센트를 내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이 파트 B 보험료로 내시게 됩니다. 자,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이 파트 B 의료보험 쓰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한 겁니다. 메디케어 꼭 가입해야 해?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이거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트 B 부분은 미가입 시 벌금이 10% 있습니다. 이 12개월 기준, 그러니까 한 달을 안 내든 12개월을 내지 않든 이 1년 기준으로 대부분 벌금이 책정됩니다. 이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10%를 더 내야 하고, 또한 이것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뭐야, 그럼 메디케어 이거 가입 의무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코비드-19 겪어보실 때 알고 계시겠죠? 미국인들에게는 이 의무 혹은 강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강요, 내 자유를 위협한다 라고 생각하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아시죠?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메디케어 가입하는 것도 내 자유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소리를 지르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는 말합니다. 네, 손님, 의무는 아니지만 미가입 시 벌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의무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코 연방정부는 의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 정확히는 페널티가 평생 따라다니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으니 선택하실 건가요?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 초이스는 우리한테 있는데 역이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체류를 할 것인지에 따라 고민해 봐야 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우선 역이민을 선택할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역이민을 선택했을 경우 영주권을 가지신 분 혹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에 따라 선택해봐야 할 것이 다르겠습니다.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게 된다면 내가 401k 혹은 주식 이런 것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주권이 없으시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주식 투자하실 수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낸셜 플래너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받는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민권,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연금은 어떡하지? 401k 그리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의료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 박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같이 한국 사이트 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 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보험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라고 쓰여 있고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76조 2에 의거해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혹은 명주권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때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법을 보려고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주권자, 시민권자입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국은 6개월 딱 채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의료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의료보험이 가입된다는 얘기는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뿅 해가지고 하자마자 6개월 땡 하면은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소증이라는 걸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거소증을 신청하시려면 재외동포 신청서, 그리고 여권, 거소신고증, 그리고 체류지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그 이후 신청을 하시고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준비하시고 한국에 역이민을 가실지 안 가실지는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역이민은 됐고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주권인 분들입니다. 영주권은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지급받는 연금은, 그러면 메디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6개월 이상 미국 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socialsecurity.gov에 적혀 있는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이거 어려운 분들 있으실 거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영주권자일 경우 사회보장 혜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국 밖에서 6개월이 지나면 비시민권자에게 퇴직, 유족 및 장애보험 혜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예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 내내 미국에 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귀하의 미국 밖으로 연속으로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 귀하의 혜택이 중단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정정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보고 지난 방송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미국 연금이 없습니다. 끊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내에 30일을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봤더니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알려드리려고 오늘 유튜브 방송 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미국 외부에 있는 동안 지급액, 심사 도구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클릭하면 다음 장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첫 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1, 페이지 2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복잡하게 뭐라 쓰여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보면 뭐 큐바나 혹은 북한에 갈 경우에는 당신이 시민권자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지 3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 will continue your U.S. Social Security payment if you are citizen of one of these countries below 해가지고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9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살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 벨지움, 브라질, 캐나다 이런 나라, 우리 한국도 포함해서가 아니면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면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30일을 미국 내에서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 29개국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꼭 정정해드리고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켰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맺은 동맹법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6개월 넘게 체류하셔도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영주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11에 보겠습니다. 자, things you must report.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address change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해외로 한국으로 가셨을 때 이사하게 된 주소도 알려주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혼을 하셨다거나 혹은 사망을 하셨다거나 뭐 배우자가 혹은 아이가 뭐 이런 것들의 체인지가 있으면 반드시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바뀌면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컴 텍스입니다. If you are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United States, 그린카드 홀더, 영주권자들 경우에는 you are subject to U.S. income tax law, no matter where you live.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This means that your income including up to 85% Social Security benefit you get may be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그렇다는 얘기는 85%, 내가 지금 받고 있는 85%의 연금액은 연방정부의 소득세에 포함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인디비주얼이든 혹은 컴바인 인컴이 25,000불에서 34,000불 사이일 경우 그 경우에는 85%는 아니고 받는 연금의
50% 소득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25,000불에 34,000불인 경우에는 85%의 연금이 소득 신청 대상은 아니고요. 50% 그러니까 반만 소득 대상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득 텍스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내용, 이 브로셔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동영상 댓글에 이 링크 페이지 달아 놓을 테니까요. 가서 보시고 직접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오늘 수업 내용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미국 한 번 시민은 영원한 미국 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사시더라도 미국 내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지급해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더니 한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서 장기적으로 묵으시더라도 소셜 연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여전히 가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만두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기 체류 시 그러면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같이 도표를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파트 B 보험에 대한 벌금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은퇴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파트 B 보험료를 가입할 것인지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방법 고민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할게요. 벌금 내, 내 벌금 내가 낼게 이러고 하시게 되면 만약에 2년 체류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2024년 파트 B 프리미엄은 174불 7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을 때 10% 나간다 했으니까 174불 70에 10% 2년이니까 20%겠죠? 결국은 한 달에 34불 94전을 더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평생 더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금을 선택하시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기브백이라는 베네핏을 주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플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리조나 기준으로 했을 때 파트 B 기브백이 있는 플랜 같은 경우 적을 때는 40불을 돌려주는 플랜도 있고 많게는 145불을 돌려주는 플랜도 있습니다. 만약에 145불을 한 달에 돌려주는 이 기브백 플랜을 가입했을 경우 2년 동안 체류하는 경우 145불 곱하기 24개월이니까 3,480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정말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고 파트 B 프리미엄 이 보험료를 절약하시는 방법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드밴티지 기브백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드밴티지 기브백 145불에 24개월 3,480불 절약할 수 있다고? 도대체 이게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게 몇 개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세이빙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농담 삼아서 했는데 짜장면, 탕수육, 저는 탕수육 부어 먹는 게 좋을까요? 찍어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지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지 재밌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한번 알아보고는 싶네요. 박쌤, 내가 벌써 2024년도 메디케어 결정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걸 알려주면 도대체 어떡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플랜에 가입하신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3월 말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시는 것들은 어드밴티지 플랜의 기브백
있는 플랜들은 대체로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장기적으로 한국에 가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정에 확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기브백 플랜을 가입하시는 게 참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 아니신 분들, 메디캡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쌤, 이 파트 B 프리미엄을 내가 세이빙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메디캡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메디캡 하시는 분들이 어드밴티지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시 메디캡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아서 메디캡 가입하는 심사 조건을 통과해야 다시 메디캡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하고 메디캡에서 지금 이 애뉴얼 인로먼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시려면 10월 15일 애뉴얼 인로먼트 피리어드까지 기다리셔야 어드밴티지 플랜에 기브백 프리미엄을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쌤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메디케어 기백 하고 하시는 분들 480-435-2811로 문의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써 있는 이메일이나 혹은 박쌤단대 제 웹사이트 있거든요.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카톡에서 미국 보안 박쌤 찾으면 저와 카톡으로 상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궁금해했던 메디케어와 해외 장기 체류와의 관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영구적인 역이민을 결정하셨다면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서 소셜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지금 가입해 있던 메디케어 파트 B 플랜에 대한 신청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소 변경에 대한 것도 리포트 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연금, 받으시는 연금 소득은 영주권을 그리고 시민권을 유지하신다면 미국에다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의무로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회계사나 혹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역이민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지고 있고 가입을 해 있어야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페널티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에 내는 파트 B 프리미엄 보험금이 2024년 기준 174불 70센트가 너무 많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들 중에 또 어드밴티지를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드밴티지 파트 B 기브백 이라는 불리는 플랜을 선택하셔서 내가 매달 내야 하는 파트 B의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체류할 때에도 연금에 대한 소득 신고 미국에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장기 체류를 하시더라도 메디케어에 주소 변경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페널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궁금해하시는 분 있습니다. 내가 벌써 이미 한국에 나와 있어서 미국에 다시 가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다가 연락하지?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www.ssa.gov www.ssa.gov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웹사이트에 가셔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소셜 오피스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1-410-965-0160 다시 알려드릴게요. 410-965-0160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해야 되는 부분, 뭐 주소를 바꾼다던가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하시고 나는 특별하게 처방약을 먹는 게 없어서 굳이 약보험 들지 않아도 돼 해가지고 약보험을 한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가입하지 않으셨다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약보험에 대한 이 벌금을 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 복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약보험을 메디케어 가입할 뒤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내용 또한 약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약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같이 알아보고요. 또 오늘 궁금한 점 댓글창에 한국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가 아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